현재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평생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를 하는 이유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족을 믿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전 중구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치킨집을 시작하고 약 3년간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매출도 꾸준했고,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까지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치킨집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고, 하필 그 타이밍에 제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학창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친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내가 우연히 제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텐 정말 소중한 친구거든. 그리고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고, 뭐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진짜 미안해. 아니, 우리도 지금 살기 빠듯한데 왜 남을 그렇게 챙기는 거야? 난 당신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딸아이 앞에서까지 욕설을 하는 상황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바로 그 무렵부터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죠. 한날은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제게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 있잖아. 나도 나가서 일 좀 해보려고. 정인이도 이제 곧 중학생이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잖아. 갑자기 무슨 일? 아내의 말은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뒷정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아내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땐 다른 것보다 죄책감이 먼저 들었었죠.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까지 고생을 시키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터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정이 넘어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이 조용했고, 알고 보니 아내가 외출을 하고 집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딸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딸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정인아,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근데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그러자 엄마가 화장을 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시간에 나가는 건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았고,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는 아침 6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왔고, 여태 무슨 일을 하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피곤한 거 아는데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나 진짜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유가 솔직히 40대 중반이란 나이에 밤새 일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일이 과연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부터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아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본 뒤 그 후 판단을 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친구가 피부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또 손님들이 사용한 수건이나 용품들을 세탁하고 정리하는 그런 뒷정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영 미심쩍었고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날을 잡고 가게 문을 일찍 닫은 뒤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날 집 앞에서 대략 40분 정도 기다렸을 때 아내가 집에서 나왔고 미리 택시를 예약했는지 잠시 뒤 택시 한 대가 도착했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시동을 걸고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도착한 곳은 한 상가 건물 앞이었고 거기엔 에스테틱이라고 적힌 메인 간판에 아래에는 피부관리숍이라는 상호가 적힌 가게가 하나 보였는데 아내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 아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저는 그날부터 의심 없이 아내를 믿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나면서부터 저와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었는데 초반엔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밖에서 일하는 입장인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받을 거고 몸도 힘들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말없이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터 아내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된다면서 외출이 더 잦아졌었는데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아내가 딸아이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느끼고 나니 왠지 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까지 들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딸 정인이에게 신경을 좀 써달라고 재차 말을 했었지만 아내는 늘 대답뿐이었고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전과 달라진 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참다 못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언성을 높이게 됐고 아내는 제 얘기를 듣더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었죠.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사정도 해보고 설득을 시켜보려 노력도 했지만 이미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이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을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양육권도 저에게 넘기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아내의 말에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 당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더니 분명 남자가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돈까지 써서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의 동선은 피부숍과 집, 그리고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고 그 외엔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됐고 딸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어쩐 일이야? 저기 있잖아. 내가 이런 말 꺼내기가 좀 그런데 당신 돈 좀 있어? 바쁘다는 핑계로 면접 교섭도 지키지 않고 거기다 양육비도 제때 입금을 안 하는 것도 불만인데 갑자기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그냥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했었는데 더 대꾸하기가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며칠 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었었죠. 간혹가다 손주딸이 보고 싶어서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날은 저를 보자마자 본인이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면서 말을 하셨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내가 죄를 지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었는데 장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아내의 동생, 즉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대신 물어봐 달라는 그런 말을 꺼내셨죠. 그래서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내가 일을 하던 곳이 단순 피부숍이 아니라 일명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누가 봐도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마사지라고 하지만 돈만 주면 성행위까지 이어지는 추악한 곳이었고 심지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모집해서 유사 성행위까지 시켰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딸이 있는 아이 엄마가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경악스러웠고 왜 늘 피곤해 보였는지 그리고 저와 잠자리까지 거부하고 가정까지 버렸는지 그 모든 이유를 단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힐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딸이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었죠. 요즘 피부관리숍이라는 간판을 달고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덜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배우자가 밤늦게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하고 금액을 15만 원 이상 결제를 했다면 거긴 정상적인 곳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됐고 저 같은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